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뒷대는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 TMI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압수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55일 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정 교수 건강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분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핵심 피의자라고 보는 정 교수 신병 확보가 좀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만약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각에서는 그럼 무리한 수사했네. 예. 검찰이 수사할 필요 없었네. 이렇게까지 수사할 필요 없었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 판단은 받아봐야겠지만은 그럴 상황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건강 문제였는데 검찰로서는 구금해도 건강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이 수사관은 더 급물살을 탈 테고요. 네. 조 전 장관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만일 기각이 된다 그러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 이걸 입증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국 장관까지 그 수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모레 열려요. 그 영장 실심사가 모레 열리는데 어떻게 될지 좀 많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정 교수가 아까 건강 문제 말씀하시자면 뇌종양, 뇌경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사실. 좀 사실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어디 도망간다 이런 거는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영장 신청 기각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지금 혐의가 11개나 적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죠. 예.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혐의를 적시했냐. 그 중에 하나만 권리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크게 보면 자녀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의 조작, 행사 관련된 내용. 또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 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무소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적용됐고 또 수사 과정에서 증거 위조교사, 증거 은닉교사도 받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혐의인데 네. 내일 모레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정치권도 상당히 술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요. 반면 여당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한국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 아침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다.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어서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며 영장을 기각하지 않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역시 검찰 수사를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국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본다.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그 여권 대변인들 만나서 좀 물어봤는데요. 우선은 공식적으로는 그 반응을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여권에서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고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학의 조사 외부 단원들이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 이 외부 단원들이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검이 고소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총장의 하명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윤 총장의 개인 고소 사건을 경찰로 보내지 않고 검찰,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직접 수사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일 만에 수사했다고 그렇습니다. 고소 5일 만에 김학의 사건팀 내외부 조사단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고요.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보고서 작성 전후의 경과,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윤 총장 명예훼손 사건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조사단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다. 예.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이면 명예훼손만 들여다봐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지금 김학의 조사를 했었던 그 외부 인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이것은 그 본질을 벗어나는 조사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과거사 조사의 독립성, 공정성 여기까지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사실 한겨레가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하면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여러 가지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한겨레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 국회에서 한겨레 기자를 우연히 좀 만났어요. 예. 이 사안을 취재하는 기자인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 하영 기자요? 아닙니다. 다른 기자입니다. 기자? 예.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한겨레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과나 혹은 정정보도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도 법대로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뭐 취재해 놓은 부분이 있고 또 증인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사과할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취재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겨레는 나름 자신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쌍케이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네네. 결국 그것도 무죄로 나왔거든요. 네. 뭐 그런 점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지켜보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공수처법 처리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오늘 만났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만났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만나서 검찰 개혁안 핵심 쟁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처리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별다른 성과 없었다 이런 예. 얘기죠. 예. 근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말을 바꿨다고 했다는데 어떤 말을 바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국당 소속, 그러니까 예전 새누리당 소속 예. 의원부터 해가지고요, 공수처 설치하자고 했는데 지금 뭐 다른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얘기인데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16년 뽑힌 새누리당 당대표 역시 이정현 의원이죠.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회창, 이재호, 이정현 이런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공수처를 찬성해 왔는데 지금 당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한 목소리입니다. 의견이 이렇게 탁 바뀌었을까? 그러니까요. 이 지도부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그 말에 따라서 그런 생각에 따라서 법사위도 그렇고 모든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그 당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당이 좌파 정권의 정권 연장용이라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천여 명의 고위 공직자가 주요한 수사 대상으로 안다. 뭐 기껏해야 한국당 의원들은 얼마 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 빗대서 저지해 나섰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 개혁을 말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영규 정책위의장도 공수처 법안 처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가사법권력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걸 강행 처리한다면 이 나라는 좌파 독재 주도, 부역 세력과 그에 저항한 세력으로 나뉘고 내년 총선도 이런 구도로 치러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정미근 최고위원의 말도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우리 모두 청와대 앞으로 갈 것이다. 광화문에 나가서 매일같이 데모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좌파 독재하고 연결되는 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속해서 좌파 독재 그 프레임을 계속 쓰고 있는데 검찰 개혁 문제, 특히 공수 설치 문제가 좌파 독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개연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 말도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속도를 내 빨리 설치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미완의 조국 수사는 공수처가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결국 조국 구학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게 공수처라는 게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이고. 네. 그래서 검찰의 권력을 좀 빼보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 잘못했을 때 제시국 감사기 안 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빼서 수사를 하자 이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야당 탄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공수처법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해서 국회 동의를 얻게끔 맞습니다. 만들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독재라 연결되는지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각종 권력형 비리가 영영 묻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정권 관련된 비리는 수사하지 않고 그냥 공수처에 넘겨가지고 그냥 덮어버릴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다 지금 공수처를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더 지켜보고요.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 공방이 공수처 때문에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의 최고원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정치 선동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에 가 있어서 검찰에 유리하게 공수처 폐지를 관철하고 수사를 잘해달라는 거래 관계가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1시간 심야 조사를 했고 별건 수사를 했으며 공개 소환을 했다.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사과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개혁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네. 교육부 국감은 또 조국 국감이 됐다. 예. 지난번 교육부 국감에서 있었던 얘기가 반복이 된 건데요. 서울시교육청이 과거 정유라 사건 때는 의혹만 가지고 정 씨가 다닌 학교를 특별 감사했는데 이번에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된 의혹에서는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8월 20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특별감사 착수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이 대학 입시 특혜 의혹과 최성해 동행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을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입학 뒤에 8차례에 걸쳐서 학점이 상향 정정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같은 당에 아까 전화통화하셨던 박찬대 의원은 최성해 총장은 허위학력을 떠들고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총장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교육부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입법부가 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인 것이고.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권리이기도 한데 이번 국감은 그냥 조국 국감으로 끝이 나버렸네. 예, 그게 제가 의원회관 돌아다니면서 보좌진들 만나면은 너무나 아쉬워하더라고요. 예. 주말에도 나와서 밤늦게까지 있고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계속 있고 했는데 그동안 준비한 게 주목을 못 받았다. 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요. 국회 가방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한국당 의원들이 한상혁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오마이뉴스의 재판 변호를 맡아 변호사법,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이걸 위반했다. 예. 얘기하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근데 한 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취임 전 담당 변호사가 참여한 것이고 취임 이후에는 변론을 한 바가 없다라고 해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휴업 신청하는 부분에서 일부 사무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정세이며 나는 담당 변호사로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축구 경기에 안 나간다고 국가대표가 아니냐라고 질책하는 추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상혁 위원장도 결론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신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이렇게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고 한상혁 위원장이 그러면 조선일보가 잘못된 보도를 했으니까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볼까요? 그 전에 1085님 YTN 보이는 라디오 열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오늘 기기 이상으로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는 쉽니다. 대신 방송 후에 녹화 버전이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3532님 청취율 조사기간 끝났습니까? 02로 오는 전화 다 받고 있는데요. 24일 목요일까지 여론조사 있다고 하네요. 24일 목요일까지 청취율 조사기간이니까 전화 계속 받아서 YTN 뉴스 FM 이동영의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이런 전화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받고 뭐라 그러려고요? 받고
KBS 김용민 듣는다 이렇게 말하려고요? 비밀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당직 직위 해제 중징계안 확정했네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앙당 윤리위가 통보한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건을 처리했는데 당직 직위 해제 조치, 당원 당규상 제명, 당원권 정지 다음에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이로써 이준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라서요. 어떻게 바뀔 가능성 없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윤리위가 입장문을 이렇게 냈었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의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과 비속어로 동원한 명예훼손성 발언은 당원 간 불신과 불화를 조정하고 당과 당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심각한 해당 행위다라면서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여러 방송을 통해서 부당한 징계라 징계하는 쪽이 더 심리적 위축된다. 당하는 김에 제명을 당했으면 더 마음이 편할 텐데 애매한 것을 당했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1085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열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기기기상으로 안 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로 우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보는 건 뭐냐고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건 이동영 TV고요. 다릅니다. 예. 예, 자, 이준석 최고위원 징계가 확정이 됐고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 12월에 네.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탈당 결심을 굳혔다. 12월에 창당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확실한 로드맵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뭔가 한국당과 시그널을 좀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교안을 향해 러브콜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목소리, 투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분당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왜 그러면 11월이 아니고 12월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비당권파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길게 이걸 끌어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좀 활용하자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 있어서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이걸 저지하겠다는 거예요. 유승민 대표 입장은, 의원 입장은 여러 가지 그 검찰 개혁안을 좀 막고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막았다는 그걸 가지고 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총선 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움직임 네. 어떻게 될 것인가. 합종 연맹이 될 것인지 또 다른 세력과의 합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독자 세력으로 할 것인지 좀 재밌게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안철수 의원이 언제 들어올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은 12월 아니면 2월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어떤 시점에 어디로 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 시계가 많이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다음 달 사실조회를 회신한 다음에 결심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 5월에 삼성 뇌물 액수를 추가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한 상황인데 지난 6월에 사실은 변론을 끝내고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뇌물액수 추가하면서 좀 지연이 됐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판단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 검찰이 지난 5월에 했던 43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 이걸 뒷받침하는 인보이스 그러니까 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에서 이첩받아가지고 이걸 근거로 혐의를 추가했으니까 재판부도 여기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박정희 기자 얘기하면서 네. 삼성 재판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국정농단 파기 한송심이죠. 이재용 부회장 재판. 네. 25일 날 시작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시작으로 이제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627일 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되는데, 1심에서 징역 4년의 신형을 선고받아서 수감됐다가 2심에서 뇌물액이 크게 줄어가지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새로운 국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열릴 재판에서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뇌물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항소심 재판은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다르게 했거든요. 그렇죠. 말의 사용 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고 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황과 관련한 부정청탁 대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627일 만에 법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실 심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신동빈 회장 재판을 보면은 또 대법원에서 그 적극적으로 뇌물 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준 거 아니야. 권력자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결국 집행유예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나도 집행유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삼성으로서 목표는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 줬다 이걸 예.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뇌물 공여액이 지금 50억 원으로 늘어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재판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